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거래자들 진행의 이수연, 도지은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찾아온 비 소식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지은앵커님 오늘 우산 챙기셨어요? 제가 안 챙겨가지고 머리에 비를 다 맞은 것 아이고. 같아요. 좀 죽지 않았나요? 아니요, 많이 살아있어요. 다행이다. 살아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산 챙기지 못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변동성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이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래자들 1시간, 2시간 동안 많은 정보들 챙겨드릴 테니까요. 갑자기 찾아오는 변동성에도 여러분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날씨처럼 좀 어수선했던 것 네. 같은데 많은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좋은 말씀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지금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정재현 의원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현입니다. 어우, 젠틀맨이세요. 매주 네. 수요일 날 출연하게 됐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만 출연하는 것도 참 행복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베스트 트레이딩맨 안 나오신다고 하셨다가 이렇게 또 깜짝으로 출연해 주셔서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박원재 위원님 만나봐야겠죠? 네, 저희 위원님도 질 수 없죠. 박원재 위원님과 오늘 또 함께 할 텐데요. 위원님, 저희 새롭게 바뀐 배트맨 함께 하게 됐는데 한번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새롭게 리폼을 해서 첫 시간인데 의자가 높게 단정돼 갖고 좀 붕 떠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좀 붕 떴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좀 변동성 노출 구간에 있고요. 네. 어쨌든 차분하게 지금 변곡점을 맞은 증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이 높은 의자에 좀 앉아있다 보니까 윗공기를 처음 마셔봐가지고 저희끼리 와 너무 신기하다 이런 인사를 나눴었는데 오늘 좀 더 화이팅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장 어땠는지 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맞습니다. 오늘 장도 3거래일 연속으로 개인들이 떠받치고 있는 증시거든요. 다행히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양시장이 모두 오늘 1%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일단 우리 재훈 의원님께서 오늘 장 어땠는지 정리 좀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 별거 없었어요. 네. 미국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사실 내일 동시만기가 있어요. 동시만기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우선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초가부터 매수했어요. 저희는 시초가부터 좀 매수를 했었고요. 단기로 보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냥 좀 쉬면서 봤어요. 내일 동시만기 이후에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매수하고 싶은 종목군들이 하나씩 늘어난다라는 거, 그거는 일단 좋은 흐름들, 현상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수에 있어서 너무 좀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게 되면 미국 시장 급락이 나올 거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시장에서 있으면 긍정론자가 있으면 부정론자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단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지수 1200 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여전히 옵션이 아니라 인버스 여전히 사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반등이 나와도 인버스를 외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굳이 힘들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올라가는 종목군들 조정받을 때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내일이 이제 내만여의 날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좀 하락세가 나오진 않을까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 있어서 기관이나 외국인 쪽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내일
오히려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밀리면 매수하세요. 매수하셔도 괜찮으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정부 정책 수혜주들 좀 사세요. 그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정세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시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는 우리 정재훈 위원님과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또 수익 크게 불려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원재 위원님께도 여쭤봐야겠죠. 우리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도 긍정적으로 보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낙관론이죠. 지속적으로 3,000포인트는 당연히 간다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지금 시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주도하는 장이에요. 기관과 외국인은 들어오지 못하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IMF 이후에 시장 개방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저가에 외국인한테 많은 지분을 넘겨줬는데 국부를 되찾아와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오늘 현재로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한 30%대까지 줄어들었어요. 네. IMF 이후에 외국인은 항상 30에서 40%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이게 5% 정도 더 줄어드는 포지션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한 25%에 이번에 동학개미 운동이 확산돼서 개인 지분이 좀 올라가서 개인이 지금 한 18%, 19% 이 정도 돼 있을 텐데 한 24% 정도 차지하면 시장은 적당히 균형을 맞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일 네마녀의 날이에요. 트리플, 쿼드러플 이런 위층데이인데 과거에는 이제 외국인이 선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과 공매도, 현물, 파생 연계 상품을 엮어서 할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많은 변동을 일으켰는데 지금은 가장 큰 축인 공매도가 중지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파생과 현물만 가지고 차익을 누리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네만 원이나 날의 변동성이 그렇게 잘 안 나오죠. 맞아요. 그런 요인이 좀 있다. 이런 걸 이해하시고 지수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섹터와 종목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향으로 내가 투자를 할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계좌의 수익이 안 난다는 건 전략의 문제가 있다 그랬죠. 분명하게 앞으로의 시대의 변화 따라갈 수 있는 걸 잡아야 되고 다양스러운 거는 종목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는 잘 찾아보시면서 종목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늘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저희 위원님이기도 한데요. 내일 우리 시장 여전히 좀 걱정할 필요 없다. 개인의 매수세가 또 많이 들어오면서 앞으로는 내마녀의 심술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걱정 덜어두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시장 리딩 함께 보시고 종목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리딩도 좀 들어보시고 종목 이야기까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정리도 짚어봤으니까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생활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주제 확인하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식 투자로 홈트족의 운동용품 장만하기. 네, 코로나 시대에 나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홈트,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러닝머신도 사고 싶고, 스태퍼도 사고 싶고, 아령도, 요가 매트도 사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한 홈트족들의 운동용품을 사려고 하는데요. 한 달 뒤에 운동용품을 살 수 있는 투자 종목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19 2.5단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밖에도 못 나가시고 또 운동까지 못 하시고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집에서만 운동해야 돼서 찌뿌둥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죠. 네, 그래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원래는 이제 운동을 네. 잘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저는 원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큰 차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 네. 집에서 운동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동용품이 꽤 비싸더라고요. 뭐 아령도 그렇고 요가 매트도 그렇고 돈이
돈이 뭐 그렇게 한 푼, 두 푼 드는 게 아닌데 일단 우리 정재훈 위원님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매수를 해야 운동용품을 벌 수 있을 만큼 수익을 좀 불릴 수 있을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 궁금한 게 운동하세요, 위원님? 아유, 저 매일 하죠. 오, 24시간. 숨쉬기 운동? 24시간 숨쉬기 운동 그거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거. 매일 하고 있어요. 네. 매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네. 운동용품을 사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네.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주식할 돈을 사면 돼요. 주식할 돈으로 뭐 댓글에서 지금 읽으신 거죠, 위원님? 그렇죠. 네, 주식할 돈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낫죠. 근데 이제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거시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 프로그램이니까 네. 제가 항상 그 처음 출연했을 때 첫 방송은 가장 종목을 좀 신경을 써서 말씀을 좀 드려요. 투자 포인트를 하나씩 쭉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우선 소부장 수혜주예요. 소부장 수혜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쪽에서 설비 투자를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죠. 반도체 쪽도 하고 있고, 뭐 랜드 쪽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설비 투자 쪽의 수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경쟁사로 볼 수가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 쪽도 투자를 하겠죠. 거기에 따른 중복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올해 3분기가 아마 최고 실적이 좀 예상이 됩니다.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럼 사야죠. 기본적인 밸류로 따져봐도 상당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99%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IR 쪽을 여기저기 좀 확인을 해보고 증권가 쪽에 확인을 해보고 하면 이 기업이 신규 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신규 사업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괜찮은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게 아직 시장에 있어서는 이슈가 좀 되지는 않았어요. 좀 긴 얘기지만 자회사에 있어서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호재성은 좀 다양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신규 사업 진출로 성장 모멘텀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이 시장에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거의 확정이 됐어요. 뭐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 뭐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한 뭐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승인을 다 받은 그런 사항들이고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규 사업 좀 진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은 대기업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쪽, 중국 쪽, 뭐 일본보다는 중국 쪽으로 좀 봐야 될 거예요. 내년 1분기 때의 신규 투자가 상당히 많아요.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주가는 안 올라갔고 싸고 실적 좋고 모멘텀이 충분하다면 사야 되겠죠. 이런 종목은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종목에 대해서는 이번 분기에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또 내년에 중국으로부터 신규 투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멘텀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과연 무조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왜냐면 위원님 요즘에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이 거의 신내림 받은 듯이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이 종목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재수가. 재수가 맨날 좋아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재훈 위원님께서 요즘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저희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도 질 수 없겠죠. 일단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위원님 운동하시나요? 운동하죠. 진짜요? 숨쉬기 운동 말고. 우리는 걸어요. 걷는 게 근데 제일 좋아요. 걷는 게 제일 좋고
걷기만 하면 다른 모든 운동을 다 커버를 합니다. 아, 맞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설득이 갑자기 됐는데 아무튼 저희 위원님도 이렇게 걷기 운동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운동족들을 위한 오늘 종목이잖아요. 네. 운동기구가 비싸니까 네. 이런 기구들을 살 수 있는 종목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인지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종목 히트를 하기 전에 제가 종목 뽑는데 오늘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 좀 많이 고심을 한 게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종목 뽑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도 안정성 있게 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새 제가 본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고점에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한 2달 전, 3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뭐 거의 100%, 200%다 올라 있는 상황인데 그게 업사이드는 좀 있겠지만 그걸 갖고 오느냐 아니면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아주 지지부진한 종목들. 그래서 다운 리스크가 거의 없는 종목을 갖고 오느냐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IT 기업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그냥 소비재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정 의원님과는 안 겹치네요, 오늘 일단. 소비재는 소비재인데 특수 소비재죠. 국내에 이제 그 필터 부분에서는 이제 뭐 거의 독과점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올해 뭐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왔어요. 산업이 다 멈추다고. 중국 공장이 멈추니까 미세먼지는 없어서 이제 충격을 받나 했는데 마스크를 많이 좀 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양쪽을 다 합니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는 국내의 공기청정기나 특히 차량용 여과기 여기서 이게 메인인데 최근에 이제 마스크를 하려면 그 멜트 브라운 그 MB 필터가 꼭 필수 요소인데 그렇죠. 이 회사가 가장 크게 자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는 이제 일반 생활에서 생필품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생필품이 돼서 그렇게 마스크를 거부하던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제 마스크를 끼고 나와서 현재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마스크다. 그런데 중국이 굉장히 그 조악한 품질로 해외에 5억 장 마스크 수출을 했는데 반품이 됐죠? 안 쓰죠. 안 쓰죠. 그래서 한국 제품, 특히 이 회사 제품은 줄을 섭니다. 줄을 서시오. 이런 기업인데 주가는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언제 오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허리심 든든하고 이러신 분들은 이런 종목 좀 깔아놓으면은 언젠가 오릅니다. 이런 기업은. 그래서 그런 기업을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라고 해서 너무 큰 힌트를 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 위원님께서 이 종목 앞으로 설명을 계속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퀴즈의 대상이 바로 저희 박 위원님의 종목입니다. 저 알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니, 저도 알 정도면 우리 수연 아나운서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 위원님은 아시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예요. 이런 거짓말쟁이. 아무튼 원고를 뭐 보여주고 뭐 보기가 뭐 있고 난 다음에 뭐 얘기를 해야지. 제가 그래서 그냥 보기를 대충 보고서 얘기해서 아세요라고 물어보게 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 거 원고 드릴게요. 네, 원고도 없어서. 그러면 저희 위원님처럼 제발 보기를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보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1번 클린 앤 사이언스, 2번 자연과 환경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우리 박원재 위원님의 종목명이 대체 뭘까? 보기를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1번과 2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요. 저희가 답을 공개하기 전까지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면 맞추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슬기로운 주식생활 우리 두 위원님들의 종목 저희가 함께 살펴봤으니까요. 지금부터는 트레이딩 Q&A 시간으로 이동해 보시죠.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Q&A 시간에서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또 저희까지 궁금한 그런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미증시가 건강한 조정이다.
vs 버블 붕괴 향후 전망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도 나스닥이 4% 가까이 빠지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나름 양대 시장에 선방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다행히도. 다행히도 또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 테슬라와 애플이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관련주들에 대한 하락 조정도 걱정이 크십니다. 근데 뭐 이게 당연한 조정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많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맞아요. 맞는 얘기고 과거에 있어서 밸류로 따져봐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참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이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아까 초반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긍정론자가 있으면 부정론자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정론자보다는 긍정론자가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정론자로 보게 되면 시장이 빠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 왔어도 매수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식은 기법 싸움이라든가 뭐 노하우 이런 부분들보다 심리가 우선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밀려 내렸을 때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상승이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조정을 거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애플하고 테슬라가 액분을 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 지수의 편입이 실패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테슬라가 더 낙폭이 컸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통계학적으로 봐도 보통 미국 기업이 액면 분할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약 한 2주 정도의 매물이 좀 나온다고 해요. 바닥을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인다라고 보여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액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재료나 이슈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다시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이 좀 걱정이실 것 같아요. 걱정이실 것 같은데 그러한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 주식 사세요. 안 올라가 있는 한국 주식 겁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전문가 분들이 국내 증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안타깝게도 지금 해외 주식에 개인들이 1조 원 이상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한국에 있는 개인들이 1조 원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또 크게 조정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증시로도 한번 눈 좀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도 여쭤봐야겠죠. 우리 수연앵커가 말한 것처럼 서학개미라고 불릴 정도로 투자금이 1.5조 정도가 지금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증발됐다는 이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한 분들한테는 걱정일 수 있겠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장에 영향도 없을지 많은 분들 걱정이실 것 같은데 네. 위원님은 이번 조정 어떻게 보세요? 예리한 조정이죠. 굉장히 예리한 조정이 나왔어요. 2008년 이후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10%, 3일 만에. 깜짝 놀랐어요. 미국 시장에서 이런 예는 아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조정인데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콜옵션을 샀는데 미국 사회는 주류 사회에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손정희 회장의 포지션을 한번 녹이고 간다는 말도 좀 있고요. 네. 그냥 뭐 이건 루머니까 국내 시장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금융시장에서 한 30년 이상 있어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는 행태가 집단적 증후군입니다. 남을 따라가요. 우르르. 네, 그래서 최근 경험에 맞추어서 가장 좋았던 섹터에 가장 많은 자금이 배분되는데 지금 해외 주식 열풍이 불어서 증권사에서도 권유를 하고요. 미국 시장 대표 주식 사면 무조건 먹는다. 제 경험상 그렇게 가가지고 수익 난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몰려간 자금은 거의 고점에 상투를 물리게 되고요.
미국 시장 밸류는 지난 10년 동안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그래프를 심심할 때 보십시오. 지수가 얼마나 올랐나 보십시오. 나스닥 지수 자체가 8배가 올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네.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 지수를 지금 쫓아가서 또 100%를 먹겠다고 이제 가는 건데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대한민국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박스권을 그렸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오른 시장이고 그 안 오른 배경이 이제 외국인의 선물 시장을 장악을 통해서 박스권 트레이딩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그 박스권을 묶어놓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가능했던 시장이었다. 당연히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고요. 이런 게 묶여져서 우리는 10년 동안 가장 낮았던 증시, 미국은 10년 동안 가장 높았던 증시. 자, 투자자는 항상 어떤 게 싼가를 상대 비교를 하면서 투자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그냥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한국 주식이 대단히 싸고요. 미국 주식은 대단히 비싸 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투자자의 몫이겠으나 투자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변의 의견에 동조하는 게 인간 심리에 보면은 원시 시대부터 군집성 때문에 그렇다래요. 그렇죠. 안정성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원시 시대 때는 무리해서 이탈하면은 생존이 안 됩니다. 죽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는 남을 따라가야 되고 울타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의 중심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죠. 무리지었다가 마지막에 상투에 잡는 사람들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울타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진작에 들어간 사람이고요. 지금 들어간다면 울타리의 맨 마지막을 차지하게 되겠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한국 시장 좋습니다. 굉장히 섹터가 다양해지고요. 여전히 굉장히 싸고요. 지금 4차 산업을 막 출발하는데 그 출발선상에서 밸류체인 단의 글로벌 밸류체인 단의 중심권에 있는 모든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시장을 외면받을 이유가 있나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좀 많이 보시면서 팁을 하나씩 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빨리 들었어야 됐는데 저같이 군집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따라갔다가 요 며칠 지금 크게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주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까지 유학을 갈 필요 없겠죠. 한국 주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하면서요.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위원님들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다음 주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청약 과열 원인과 전망은 이라는 주제죠. 네. 사실 얼마 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했을 때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금이 몰렸습니다. 58조 원이었고 그 전에는 또 SK 바이오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도 역대급이라고 네, 했었는데 맞아요. 그 규모를 그냥 우습게도 넘겨버렸어요. 네. 이렇게 공모주 청약에 과열 상태가 몰리는 원인이 뭘까요, 위원님? 돈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부럽더라고요. 그냥 간단하네요. 이게 돈이 많아서 그래요. 네. 이게 사실 네. 뭐 경제학자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정부가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고 있죠, 지금. 부동산 정책은 다 실패를 했어요. 맞습니다. 집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이제. 맞아요. 그러면 집 살 돈도 없어요. 집도 못 사요. 그럼 그 자금을 은행으로 가느냐? 은행 거의 제로금리예요. 그리고 이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은 언제 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괜찮으니까 주식으로 좀 몰려오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예탁금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하면서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요번에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BTS 뭐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아마도 자금은 더 들어올 거예요. 자금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엔터주들 움직이는 게 다 그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상 이게 카카오 게임즈가 올라갔을 때를 보게 되면 맨 처음부터 보게 되면 SK바이오팜 올라갔을 때 지분을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상장하는 날 급락을 했죠. 그럼 요번에 이제 내일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다 올라갔어요. 내일 아마 주가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BTS 또 이제 상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빅히트 엔터 하게 되면 그 전에 엔터주들 흐름들이 좀 나와주겠죠. 그리고 나 또 차익 매물이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대우는 여전히 많아요. 카카오뱅크도 상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호황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등락에 따른 그런 리듬적인 그런 측면만 잘 적응을 하고 잘 대응만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마 주식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지금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네.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공모주 청약에 자금이 몰리는 걸 이용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아직 상장 이슈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여러분들이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공모주 청약 이슈를 계속 보면서 돈이 돈을 부른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공모주 청약 돈이 있으면 정말 들어가는 게 좋을지 박원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게 좋고요. 네. 다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청약 경쟁률이 이제 모이면은 이번에 사실 카카오 게임즈 시가총액이 한 1조 8천억 공모가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아마 따상 가고 이제 또 올라가면은 한 4조 이렇게 올라갈 텐데 네. 거기에 청약적 증가금이 58조가 몰렸죠. 그러니까요. 58조가 어떤 돈인지 알아요? 어떤 돈이에요, 의원님?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일까요? 나라 경제 예산이 기사에서 200조 원? 네, 그 정도? 한 550조 이렇게 되는데 한 나라의 예산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그 큰 돈의 10%가 넘는 돈이 시가총액 1조 8천억짜리에 몰렸다. 그러면 1억 청약하면은 5주? 뭐 그 이렇게 정도? 나오니까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근데 이거는 뭐 확정적으로 먹으니까 무조건 뭐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다가올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0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올까요? 거기 공모주 청약에? 와,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몰렸겠죠? 이번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청약 자금의 반이 이제 예탁금으로 남아서 오늘 63조를 찍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죠. 아마 올해 내에 100조를 볼 것 같다고 예탁금을. 그게 정 의원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상 자산의 비교는 상대 비교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금리가 항상 자산 가격을 기준점을 잡아주는데 자본시장 생긴 이래로 금리 제로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재정정책,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정부가 부채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회복은 안 돼요. 연준에서 2년 동안 금리 웬만하면 안 올리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자, 주식하라는 얘기예요. 주식하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심지어 인플레까지 용인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32년을 주식시장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패를 주식에 다 맞춰놓는 시장은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장이고 이런 시장에서 주식해서 수익을 못 낸다? 어떤 시장에서 수익을 내겠습니까? 제가 정말 경험상 얘기하건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도 3,000포인트에서 시작하는 것보단 지금 위치가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먹을 룸이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도 들어올 돈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사줄 자금들이 아직도 많이 대기하고 있고 주변에 아직 보면은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요. 주식을 생전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물어봅니다. 맞아요. 심지어는 부동산만 하던 사람들도 야 이젠 주식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뭘 사야 되고 물어봅니다. 주식 어렵습니다. 주식은 부동산하고 틀려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막 들어가서 수익이 나지 않아요. 굉장히 내공이 필요하고 많은 그 아주 섬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중이나
섹터나 그다음에 변동성을 내가 어떻게 커버해야 되는지 굉장히 섬세한 전략이 필요한데 걱정되기는 장은 좋은데 과연 얼마나 많은 새로운 투자자분들이 성과를 거둘지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서울경제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머리 맞대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하나의 팁이라도 좀 드리려고 하니까 도움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마음이 뭉클하네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주식하려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포함해서 새롭게 이제 주식시장을 앞으로 좀 들어와 볼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 말씀 앞으로도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공모주 청약 이슈 보시면서 이제는 정말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서울경제TV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그런 팁들, 꿀팁들 잘 챙겨가셔서 내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내공 쌓고 싶은 마음이네요. 네. 네, 다음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의 개미들 증시, 오치기 투자 괜찮을까라는 주제입니다. 2030의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오치기 투자. 큰손 투자자들은 5%를 먹고 빠져나오는 반면에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께서는 5만 원만 먹고 빠져나온다. 이런 단어라고 해요. 저도 이제 조금 생소한 단어긴 한데 네. 우리 위원님 들어보셨어요? 오치기 투자? 최근에 얘기를 네. 들었는데요. 저희보다 발 빠르시네요. 제 나이가 32살이에요. 이런 거를 모른다라는 게 네. 말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세요?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네? 혹시나 저랑 해서. 몇 살 차이 안 나네. 33이시잖아요. 그 방송 끝나면 제가 누나 그러는데. 오해하세요. 네? 진짜로 믿어요, 위원님.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 TV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진실 아세요, 위원님.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 단기잖아요. 단타 치고 나와라. 그렇죠. 제가 여태까지 그 주식을 하면서 많은 실패도 겪고 주위의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단기로 해서 단기 거래를 해서 흥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피터 린치도 상당히 좀 잘했었지만 트레이더로서 명성은 날렸지만 큰 부를 축적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단기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라는 건데 사실 주식 초보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요. 이 주가의 리듬이 있으니까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또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이런 리듬을 가지고서 자산을 늘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정말 그렇게만 되면 진짜 수억 벌죠. 그리고 여기 워런 버핏이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실패를 해요. 이제 3월 달부터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 느끼실 거예요. 3월 달, 4월 달, 뭐 5월 달까지는 수익이 잘 났어요. 근데 6월 달 넘어오고 7월 달 되면서 수익이 나는 폭이 적어지고 기간도 좀 서서히 길어졌다가 또 8월 달 넘어가니까 수익이 나던 게 손실로 바뀌고 그런 부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하는 거 자체는 나쁘다고 말씀은 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식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방법, 즉 이 딱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성향에 맞는 것들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직장인분들이 회의도 해야 되고 출근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 맨날 스마트폰 불고서 오늘 몇 % 먹었니? 이거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둘 중에 둘 다 잘릴 수가 있어요. 회사도 잘리고 주식도 깡통차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는 것들을 딱 했으면 좋겠고 그냥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많게끔 하기 위해서 이 바닥에 들어오셨다라면 하다못해 고배당주 사세요. 고배당주 깔려 있어요. 은행에 지금도 은행에 한 4배 주는 배당주들 많아요. 차라리 저 같으면 그 종목을 사겠어요. 그런 종목군들을. 그냥 그렇게만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은행에 고배당주 넣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 투자자로 성공한 개미들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아까 낮에 톡방에서 주식으로 적금 넣으세요 아까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위원님? 주식으로 모르세요 그거? 과거에 그 모 경제 방송에서 광고가 나왔었어요. 네. 주식으로 저금하세요, 저축하세요.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때 한창 막 펀드 열풍 불고 할 때. 네.
그때 하셨던 만약에 그때 당시에 했다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월급을 받게 되면 적금을 듣잖아요. 그죠? 적금 안 넣으세요? 저 하고 적금. 있어요. 그냥 버는 족족 다 써요? 욜로족인가? 그렇죠, 다? 위원님. 욜로족이에요? 뭐예요? 적금합니다. 적금 하잖아요. 네. 그럼 적금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씩 적금을 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뭐 30만 원, 30만 원, 뭐 10만 원은 10만 원? 그럼 그거를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요. 주식을 뭐 한 주씩, 두 주씩 사면 되고 그걸 나중에 배당을 받든 네. 시세 차익을 노리든 그런 기준을 갖고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적금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 1년이잖아요. 그럼 길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올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식으로 적금하자라는 말이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위원님과 함께 어떤 종목으로 적금처럼 주식을 할지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수익 많이 나는 종목으로 적금처럼 주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박원재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위원님, 이제 아무래도 이런 주식하시는 분들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네. 오늘 주식 오전에만 내가 매매를 해가지고 뭐 점심값 벌었다. 네. 아니면 커피값 벌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오치기 투자인 것 같아요. 네.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위원님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제가 다 해봤잖아요. 네. 안 해본 거 없이. 제가 이제 증권사 재직할 때 고객들 계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직원들은. 네. 관리 고객들. 그러면 이제 수익률 순으로 쫙 솔팅을 하면은 뭐 1000%, 2000%, 3000% 이런 계좌들이 나옵니다. 와. 그러면 도대체 뭘로 이렇게 수익이 났나 하고 쳐보면은 네.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오. 그 당시에는 이제 대세 상승장, 니프티 피프티 시대가 올 때니까 사놓고 잊어버린 계좌들, 그때 뭐 우량주들, 뭐 이런 거, 대한민국 시장이 정말 잘 나갈 때 네. 어려운 종목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다 아는 종목, 사놓고 까먹었어요. 자기가 샀는지도 잊어버렸어. 와, 꿈 같은 이야기인데. 동양제 철학 뭐 2만 원에 샀는데 한 1년 지나니까 20만 원 가 있어. 와. 뭐 이랬던 그런 계좌들이 다 1000%, 2000%, 3000% 났고 네. 그때 이제 선물 시스템이니 뭐 매매 그때도 이렇게 단톡방을 통해서 그 매매방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리딩할 테니 나 따라오면 다 먹을 테니까 이게 골목마다 있었고 그때도 장이 좋았으니까 그런 계좌가 수익 난 계좌는 정말 없었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건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통계가 있는데 발표를 안 해요. 왜냐하면 회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오늘 거래대금이 32조인가 그렇습니다. 네. 32조의 거래대금은 증권사는 수수료가 좋고 네. 나라는 세금을 거래세를 가니까 좋아요. 아주 거래 많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위해서는 거래를 많이 하는 건 비용이 많이 나가고 또 변동성을 컨트롤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말 듣고 그 밑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비법을 배운다고 열심히 배웁니다. 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버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그거에 매진해서 번 사람이기 때문에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번 사람이 투자해서 번 사람보다 훨씬 수익이 못합니다.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사실 투자도 쉽지는 않은데 이런 상승장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정현님 말씀하신 대로 적립식 투자. 네. 옛날 과거에 그 3억 만들기 펀드나 재형저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저축에 들어가서 3년 있다 결과 봤더니 수익이 엄청 잘 나왔어요. 네. 지금은 그런 방법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많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과연 오치기 투자가 누굴 위한 투자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치킨값에 저는 뭐 만족합니다. 혹은 국밥값만 벌어도 저는 좋습니다. 이런 분들 요즘 많으시지만요. 투자란 진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위원님 모두 지금 대답해 주신 게 단기 투자로 돈 버는 확률 굉장히 적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도 만나볼게요. 하반기 투자의 유망 업종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하반기가 이제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여쭤볼게요. 위원님. 네.
어떤 투자 업종이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아, 농담하지 마시고요, 의원님. 아니 왜 농담 아니 왜 삼성전자를 아, 그래요?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세요? 저 이 무시 안 지금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위험 발언이었어요. 아니, 저는 무시한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성의 있게 봐주십사 하는 전 마음에. 정말 박 의원님은 제 진심으로 진심 아시죠? 그럼요. 아, 그럼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성전자. 저를 이렇게 매도하시면 어떡해요, 의원님. 제가 언제 매도했어요? 그 부분은 아니고 빨리 사실 매수하세요. 이거 참 나이가 어려도 건 아닌 것 같은데 딱 그 증시 격언이 있어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예.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딱 뭐 사라라고 탁 찍어줬어요. 정부에서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뭐 정부 정책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수까지 뭐 만들면서 거기 편입돼 있는 종목군들이 막 나오고 근데 저는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지수는 안 살 거예요. 종목은. 예, 그건 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 가지 지수를 만들었어요. KRX 300이미 뭐니 이런 지수 다 만들었거든요. 거기가 꼭지였었어요.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KRX 300 지수가 나오고 거기에 편입이 되면 뭐 수급이 개선이 되고 막 그런 얘기들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 다 죽었어요. 지수 꼭지였었고요. 근데 요번에 많이 올라 있는데 바이오, 2차 전지, 뭐 그다음에 인터넷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SDI, LG와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들을 거기에 지수를 편입을 해놨단 말이에요. 제약주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정부 정책은 일단 명확해요. 정부 정책은 수소라든가 뭐 풍력, 태양광 많죠. ESS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보냐면 저 같은 경우라면 계속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재 섹터 중에 신사업을 하고 있는 소위 뭐 하면 다 아는 기업 그 기업을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단적으로 그 어저께 급등을 했었죠. 미국 기업 중에 니콜라 네. 수소하면서 한 차례 이슈가 됐던 게 하나 그룹주들이 이슈가 됐어요. 수소를 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 이슈가 돼서 올랐죠.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이슈만으로 거기다 더불어 됐던 거는 미국 쪽에 뭐 인프라를 뭐 우선순위로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라는 그룹 하나 지주사 하나도 움직였어요. 그죠? 하나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 다 올랐지만 그런 것처럼 산업재 섹터인데 이름만 딱 얘기하면 알만한 애들 그런 애들 싸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잘 찾아보잖아요. 아유 그런 것도 배당 또 은행 한 4년치보다 넘는 배당을 주는 기업이 또 있네. 그런 종목군들 사시면 돼요. 그런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어딜까요? 그거는 네. 많죠. 많은데 이곳에서 이거 당황스럽게 이곳에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요. 궁금해서요. 안 넘어오네요. 애매하고 궁금했어요.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게 뭐예요? 그거는 네. 방송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 투자 포인트 3줄 얘기했던 거 그 종목만 집중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섹터들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네.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게 어느 정도 큰 틀만 잡아주면 아마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나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이런 종목군들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건 다 아실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네. 그런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사세요. 그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재 섹터 중에서도 신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필기하시고 지금 빨리 검색해 보세요.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원재 위원님도 들어봐야겠죠? 네, 하반기에 유망한 업종들 중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어떤 종목군들 좀 보면 좋을지 짧게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주도주가 안 변하죠. 주도주는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억울해요. 사실은 이 위치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외국인이 삽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수가 3,000포인트가 간다면
삼성전자가 주도해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3,000포인트 가도 투자자는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장의 재미가 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와 정책주는 계속 갈 거예요. 가는데 이제 특히 정책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일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쨌든 지금 뭐 석유화학 섹터 경기 쪽도 굉장히 EPS가 올라오면서 좋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자기가 찾은 상태에서 정보를 받으면 자기께 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하반기 좀 종목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하반기 유망업종들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저희 2부에서는 슬기로운 주식생활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걸지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